속보. 올 장마철 최대 고비. 모레까지 최대 400mm 물폭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뉴진스의 슈퍼 샤이 들었습니다. 슈퍼 샤이. 오늘의 헤드라인 올 장마철 최대 고비 모레까지 최대 400mm 물폭탄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죠. 내일 모레 15일까지 전국에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 이번 장마 특징이 뭔가 소강 상태라서 비가 그친 건가 싶다가 갑자기 폭포처럼 물폭탄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거의 뭐 들이붓는 수준으로 짧은 시간에 거의 뭐 전쟁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 물이 엄청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침수도 생기고 산사태 같은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시고요. 기상 레이더 같은 거 그래프로 좀 잘 살피시고 그 밈 있죠? 해 치웠나? 예, 이런 바로 쏟아집니다. 예, 작년 이맘때도 이제 역대급 폭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 근처 상공에서 비가 계속 그 구름이 안 움직이고 쏟아부어가지고 와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때 정용국 씨도 거의 침수가 돼서 못 오고 잘못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배텐 듣는 분들 누구든 전국에서 비 피해 없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나 뭐 폭우 소식 있으면 중간중간에 문자 보내주세요. 배텐은 이제 이런 소식을 좀 가장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라디오기도 하니까 밤에 또 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둡고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지금 심상치 않다 싶으면 은근히 집 안에 계시면 비가 오는 상황을 특히 뭐 아파트라든가 뭐 지하에 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소리만으로는. 바깥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라디오로 또 알려드리는 것도 공유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배텐을 찾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한 날입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토크를 쪄내볼 건데요. 영화 관련 TMI와 이종범 작가의 근황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번으로 짧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는 100원 듭니다. 또 고릴라도 열려 있으니까 거긴 무료입니다. 그냥 치시면 돼요. 그리고 배텐 녹음 전 과정은 카카오T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록방으로도 나가고 지금은 생방송 중인데도 그냥 다 송출 동시에 됩니다.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방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땡튜브 채널 에라오 여기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으니까 다른 플랫폼 안 하시고 그냥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팔로우하고 계시면 생방송일 때 또 생록방일 때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겸 교수 겸 또 뭐죠? 사장 겸 휘파람 부는 사람. 휘파람 휘슬러 겸 또 뭐, 저 그리고 뭐였죠? 또 드러머 겸 또 너무 많은데요. 예. 땡튜버? 그래요. 네. 게이머? 네. 자 스케줄로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데 네. 그 사이에 저기 일본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운 데를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출장 때문에 가가지고 뭐 어디 뭐 구경하러 다니지는 못했으나 예. 그냥 길거리에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노릇노릇하게 있더라고요. 아주 달궈 놓은 무쇠 솥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 아주 더울 때였거든요. 딱 더워지기 시작할 때. 일본에 건너가자 어디 가셨죠? 교토의 일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멋있는 도시더라고요. 옛날 그 건물들도 많고. 다음에 좀 아내랑 조용히 천천히 갔다 오고 싶다는 느낌은 들었으나 이번엔 너무 더웠고요. 정말로 그냥 일만 하고 왔어요. 예. 네. 주일 미군답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어디에도 한국이 없네요. 예. 자, 근데 그 사이에 뭐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어요? 네, 제가 지금 방심해가지고 우리 예. 대장님은 성공적으로 감량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방심하면서 야금야금 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몸이 체중을 못 버틴 나머지 결국 과로 끝에 이 허리 쪽에 급성 염좌가 왔습니다. 아 디스크가 터진 건 아니네요. 염좌면. 디스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염좌가 잘 와요. 아 그래요? 평소에 그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허리도 삐거든요. 그 삐는 게 염좌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네네. 예. 감사합니다. 평생 또 지켜야 되는 게 허리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치료하려면 하차해야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왜 목요일까지 잘못됐냐? 응원을 해달라고요. 용국 로드 갔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요즘 정말 허리 아프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종범 작가 앞으로 문자인데 김댕댕님 작가님 이번에 땡튜브 멤버십을 여시고 맷땡에서 나온 쓰레땡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맷땡이라는 거는 옛날 그 얼굴책의 그죠. 새로운 이름 회사 이름이고 약간 그다음에 네. 쓰레땡이라는 것은 그 저커버그가 새로 시작한 SNS. 그렇죠. 예. 요즘 핫한 거는 일단 무조건 하시는 것 같은데 멤버십 가입 쓰레땡 추천하시나요? 저 안 핫한 것도 다 해보는 주의고요. 그 중에 뭐 핫해지는 게 있는데 멤버십 가입은 뭐이 배텐 타고 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이 재미 있으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뭐 의리상 해주시면 좋죠. 예전에 또 그 SNS 네. 목소리로 나오는 SNS도 그죠. 한동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동안 했죠. 거기서 거의 대통령급이었고 그렇진 않아요. 클땡하우스. 거기서 이제 휘파람 공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일단 새로 시작되는 건 다 해봅니다. 뭐 어떤 느낌인가. 컨텐츠를 항상 봐야 돼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업 빼고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쓰레땡은 근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거 소문만 들었는데. 그게 약간 트윗땡을 좀 글 양을 많이 쓸 수 있는 느낌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별스타그램하고 연동도 좀 되고 아직 다들 감 잡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쓰고 있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별스타그램 자체도 저커버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쪽은 약간 사진 느낌이면 여기는 글 쓰는데 좀 특화돼 있습니다. 500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긴 글을 약간 트윗땡처럼 쓰는 분들이 많죠. 아 텍스트를 좀 쓸 수 있는 인별그램이다. 그런 보면. 느낌이랄까요. 네네네. 근데 뭐 약간 팔로워 기반이 아니에요. 그냥 막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러고 다들 지금 감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매일매일 일기 써보고 있죠. 그래요. 네. 지금 쓰레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쓰레땡. 네.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골라서 명장면, 명대사, 먹방 등등 영화의 모든 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장면들 가지고 토크를 쪄낼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화는 뭐죠? 바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네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그 이탈리아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를 원작으로 해서 리메이크를 한 건데 전 세계에서 18번 리메이크된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원작이거든요. 드라마 배트맨 바이러스, 영화 영린 등을 연출하신 이재규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 극한 직업 작가이신 배세영 작가님이 각본을 맡으셨어요. 줄거리는 이 조진웅 김지수 그 배우가 연기한 석호와 예진 부부는 절친한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장면으로 그냥 쭉 가는 영화예요. 거기에 유해진 염정아 배우가 분한 태수와 수현 부부 그리고 이서진 송하윤 배우가 분한 준모 세경 부부 그리고 이제 윤경호 배우가 연기한 짝없이 혼자 온 영배가 도착을 하고요.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화 내용부터 문자, 이메일까지 모든 걸 공유하자 하는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파국이 시작돼서 서로에게 감춰왔던 비밀, 원망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모두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정말 무서운 영화예요. 장르가 그렇죠. 공포가 아닐까? 호러죠. 호러입니다. 호러. 예. 네. 어쨌든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우 이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얘기할 예. 때 거의 배우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예. 요런 종류의 그 영화를 군상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군상극. 군상극. 군상극이란 용어가 있어요. 업계 용어가. 이게 뭐냐면 좁은 공간 있죠. 뭐 무너진 건물,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을 넣어요. 그리고 재난을 한번 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뭐 미스트 아니면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좀비물 거의 다 군상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본심이 나온다. 이제 이런 장르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장르거든요. 예. 근데 재난을 주로 때리는데 여기는 재난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나 던져놓은 거죠. 굉장한 시도죠. 아, 이 사실 설정 자체가 너무나 요즘 전 세계 지구인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리메이크가 너무나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18개 리메이크 된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예.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 폰을 활용한 재난. 그렇죠. 이런 거 말고도 진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걸 거의 좀비물 정도의 재난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영화는 실제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뇌를 대체하고 있고 네네. 여기에 온갖 나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편리한 기계지만 남들에게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 공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드라마 호러 영화, 공포 영화 비슷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스릴러. 그렇습니다. 예,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회식 뭐요? 자리에서 이 게임. 안 하죠. 만약 하면 예? 만약에 하면 안 하죠. 안 하죠. 파국이다. 예. 만약 우리 BTU 회식 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죠. 예.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예.
해킹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뭐 해놔도 아무것도 안 옵니다. 거의 뭐 이렇게 그 쇼핑 아니면 일. 네네. 네. 자 어쨌든 뭐 핸드폰이라는 것은 네. 예, 뭐 어떤 가족 간에도 그렇죠. 굳이 이런 거는 공유할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예, 절대 사소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딱히 내용이 없더라도 그냥 나의 생각의 흐름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굳이 비밀이 없더라도 예, 비밀이 없어도 굳이 예. 굳이란 말이 참 맞는 거예요. 굳이. 폰 안에 뭐 대단한 게 있진 않아요. 맞아요. 예. 자 제작비가 이 5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예산에 속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나온 배우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 제작비의 대부분도 사실은 캐스팅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느낌인데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이거든요. 근데 개봉 4일째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6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메가 히트를 친 영화 이런 건 아닌데 아주 쏠쏠하게 나온 거죠. 꾸준히 입소문을 타가지고 총 관객 수가 한 530만 명까지 왔습니다. 뭐 주연 7인, 그러니까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김지수, 송하윤, 윤경호 이 배우들도 굉장하긴 했는데 목소리 배우로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예. 이제 명장면 얘기하면서 목소리도 얘기하겠지만 재밌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텐스타그램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네. 비 밴드 곤드라이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게임을 따라해봤습니다. 제 휴대폰만 조용하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아 너무 다행이네. 예. 최강자. 베텐러들은 이제 이 장르가 호러가 아니죠. 베테너 분들이 사실 이 게임 하면 최강자죠. 예. 이 게임은 약간 그 완벽한 타인. 이 장르가 호러가 아니라 약간 캐스터웨이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약간 시트콤, 예. 무인도 시트콤. 고립. 고리야. 고립재난. 그죠? 남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죠. 가장 안전한 존재죠. 그렇죠. 목소리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 여기 나오는 네 배우의 교장 선생님 영배 아빠 이분이 이순재 배우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염정아 배우의 문학 모임 친구 김소월이 남이란 배우. 요 정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진선규 배우도 목소리 나오고. 그 염정아의 문학 팬. 예. 나중에 그리고 조정석 씨. 조정석 배우가 제일 웃겼어요 저는. 알버트 전화. 네. 그 뭐 이렇게 그 댕댕이 때문에. 그렇죠. 그 이병헌이래. 이서진 배우의 그 여친. 그렇죠. 와이프. 아내죠. 와이프의 전 남친. 예. 그래가지고 댕댕이가 뭐가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예. 오늘 방송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교 배우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오늘 방송 가능할까요, 이거? 뭐 이거는 뭐, 네, 뭐. 굳이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술 영화입니다, 근데. 네네. 네. 자 보통 다른 영화들은 이제 오디오가 안 겹치게 돼서 하는데 이 영화는 친구들 특유의 그 느낌 때문에 일부러 대사 많이 막 겹치고 부딪히고 막 그럽니다. 서로 막 던지라고. 예. 이런 영화를 또 앙상블 영화라 그러거든요. 네. 언제 치고 들어가냐를 다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앙상블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이 초면이면 잘 못해요. 아무리 배우가 잘하는 분이어도. 그래가지고 촬영하는 한 달 기간 동안 세트장을 지어놨던 그 광주광역시에서 아예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앙상블이라는 건 원래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순간에 치고 들어가고 물고 들어가고 요 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노 배우들, 베테랑 배우들끼리 많이 하는데 친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 배우들끼리 맛집도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그 꽃할배 촬영을 막 했던 이서진 씨가 맛집 서치를 주로 담당했다는 후문도 있네요. 진짜 친구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완벽한 타인의 명장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은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영화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린 주인공들이 호수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데요. 이때 영랑호가 호수냐 바다냐 하면서 싸우고 뒤에서 친구들은 싸우건 말건 라면 먹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이 오프닝 장면이죠. 여기에 이제 나왔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순대. 이 순대라는 친구는 이 뒤에 계속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오고 네. 이 순대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가 끝까지 나오는 경우고 여기 얼음 깨는 장면이 사실은 이제 위험하잖아요. 예. 애들 데리고 촬영하는데 그래가지고 특수 소품팀에서 가짜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수중 촬영 세트에 카메라 넣고 찍은 장면입니다. 요 장면 하나에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예. 하여튼 뭐 그 약간 과거 씬 네, 그런 건데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거든요. 뭔가 맛깔스럽고 먹방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종일관 먹죠. 예, 대사 자체도 재밌고 뭔가 영화가 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대본도 워낙 좋고. 네네네. 근데 이 회상 씬 어렸을 때 그 오프닝 씬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냥 그런 게 있었지 뭐. 예. 이건 다시 봐야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월식인가요? 월식. 예, 그것도 큰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건 이제 주로 작가나 감독이 의미를 부여하고 관객은 하나도 모르는 예.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쵸. 이 감독도 원래 이 장면을 뺄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뭔가 이렇게 깨지는 이미지를 시작하고 싶다. 이 관계가 깨지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때문에 넣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관객들은 잘 모르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장면. 우장현님이 보내셨습니다. 딸 소영의 가방에서 콘돔이 나온 것 때문에 엄마 예진이 버럭 화를 내는데요. 그때 그게 아빠인 석호가 준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아빠한테는 의지를 많이 하고 아빠인 석호가 어른스럽게 잘 대처하는 것 같아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석호도 애교기 힘들어 하면서 속마음이 찐으로 튀어나오지만요. 요게 이제 사실은 촬영할 당시에 이재규 감독님에게 네. 대학교 1학년 딸이 있었대요. 그때 자신과 딸의 관계를 요 조진웅 배우였던 석호와 딸 소영의 관계에 어느 정도 좀 담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빠가 사실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네네. 이 영화 내내 보면 제일 그래도 약간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석호, 조진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 장면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도 먹동진 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먹동진과 털동진. 아 근데 그죠?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대장님 되게 좋아하겠다. 그냥 영화 내내 먹네. 먹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이 물곰탕은 대체 무슨 맛일까요? 그러니까요. 예. 나 너무 궁금해요. 조진웅 배우가 계속 처음부터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막 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내놓다가 마지막에 야 이게 예술이야 물곰탕. 마지막에. 다들 막 하는데 너무 궁금하죠. 못 먹어본 거니까 뭐지? 실제로 근데 그 후문에 보면은 배우들이 계속 먹잖아요. 예.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물곰탕이었다. 아 그렇군요. 배우들 사이에서 원탑 물곰탕. 물곰탕 도대체 뭘까? 너무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다음은요. 다음은 배하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영배 첫 등장이 너무 웃겼어요. 그 정적. 영배 혼자서 휴지 안고 등장하자 어색한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주방으로 이동하는데 막걸리를 마시려는 수연, 염정아한테 하던 그 유해진 배우까지 이 사람들의 비밀을 모르던 이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네. 다 두 번째 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왜 술 먹는 거 뭐라 그러지? 왜 혼자 왔지? 뭐 등등등.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저는 유해진 염정아 부부의 케미가 네. 제일 맛깔스러웠던 것 같고. 굉장했죠.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친구들한테 하는 그 태도가 네. 뭐 연기력이 워낙 또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네네. 굉장히 찐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친구 그리고 만나면 달라지는 원래 모습. 그렇죠. 원래는 되게 약간 냉혹한 변호사 느낌 좀 있잖아요. 네네네. 까칠하고. 무뚝뚝하고. 예. 근데 이제 친구들 앞에서는 확실히 좀 인간미가 좀 배어 나오는 그러니까요. 느낌. 예. 자,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찐의타운. 오늘은 영화 완벽한 타인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판 완벽한 타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원작이 있고 무려 18개국에서 그렇습니다.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기네스에 기록이 돼 있죠. 네. 자, 여러분이 보내신 완벽한 타인 명장면 계속 볼까요? 그냥 타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테라스에 모여서 월식을 보는데 아주 꽁냥거리는 준모와 세경 그리고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예진 자기 옆을 지나쳐가는 예진을 시선으로 쫓는 준모 예진과 준모가 불륜 사이라는 걸 안 후에 이 장면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배우들의 시선 처리가 대박이었죠. 하루에 전화 3번 하면 사랑하는 사이 5번 하면 의처증 1번도 안 하면 부부 사이라는 대사는 너무 웃겼네요. 사실 여기 지금 이 배우 이름으로 얘기를 안 하고 배역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게 두 번째 볼 때보다 다르게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여기가 한강뷰 이렇게 멘션으로 나오잖아요. 강북 쪽에 이제 한강뷰. 그죠. 딱 처음 들어오면서 이서진 씨가 강원도 촌놈 출세했네 말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는 세트장이거든요. 다 블루 스크린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바깥에 보이는 야경들은 전부 다 CG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찍을 때 배우들이 모르다가 진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온 걸 보고 야 우리가 촬영한 집이 이런 집이었구나라고 알았대요. 거기가 이제 압구정 쪽이 보이는 강북의 한강뷰.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집이라 사람들이 저기 집 어디냐고. 얼마나 할까? 막 찾고 막 그랬는데 네네네. 없습니다. 세트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임꺽꺽님께서요. 주방에 모여서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예진이 남자는 싸고 다루기 쉽고 바이러스 잘 먹고 업데이트 하나면 바보되는 안드로이드 땡 핸드폰 같고 여자는 예쁘고 지조 있고 똑똑한 아이 땡 폰 같다는 말을 하죠.
그러자 영배가 비싸고 까다롭고 호환도 안 된다라고 덧붙이는데 너무 웃긴 대사예요. 이런 티키타카가 너무 좋죠. 요런 거는 이제 또 그 제품의 어떤 브랜드의 특징을 좀 대사에 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가 애드립이 진짜 많습니다. 애드립이 정말 많고 특히 유해진 배우가 애드립이 정말 많은데 어떤 게 애드립이고 어떤 게 아닌지 다 정리해 놓은 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애드립이 아주 많고 이 감독이 그 중에 아주 많은 거 살렸어요. 예.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물곰탕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제가 진짜 궁금하다 이러면서 정작 찾아보진 않았고 광고 나갈 때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셨죠. 곰치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곰 곰치였나 봐요. 예, 곰치탕은 제가 먹어봤습니다. 어. 그 강릉에 갔을 때 네네. 먹어봤는데 네. 호불호가 좀 갈리는 탕이었어요. 어떻게 일단 좀 맛을- 흐물흐물한 생선살이고 네네. 약간 좀 그 국물 맛도 조금 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어. 저는 호불호와 그 사이쯤에 있었습니다. 네.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좋기도 하고 불호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특이하네 이런 느낌. 네. 예. 마음에 안 드셨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장이 그렇게 좋다고. 아, 그래요? 술 드시면서 그걸 먹으면 안 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맛집이 있겠죠. 예. 그중에 잘하는 집이 있고 따로 있겠죠. 뭐. 저도 잘한다는 집에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건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근데 처음 먹을 때 약간 낯선 느낌이어서 근데 별로인 음식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먹다 보면 또 좋아지겠죠. 네. 예. 왜냐면 막 우적우적 씹을 게 많지 않아서 아, 흐물흐물하거든요. 그렇죠. 생선살이. 해장용이네요. 거의 예. 해장용. 다음은요. 바로 이 얘기를 이어서 대장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장면입니다. 현정원님께서 보내셨어요. 강원도 옥수수 가루로 만든 술빵, 닭강정, 물회, 물곰탕, 순대, 홍게 등등 집들이 음식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출신들이라서 강원도 음식들이 나오던데 저도 저 집들이 가고 싶네요. 이 음식을 만드는 요 장면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원작에서부터 쭉 왜 식탁일까? 왜 식사 자리일까? 그거 혹시 아세요? 왜죠? 그 만화가 중에서 혹시 그 20세기 소년 아십니까? 20세기 소년. 네네네. 절교. 바로 그거. 예. 그 몬스터, 뭐 플루토. 예. 그 우라사와 작가. 나오키. 그 우라사와 나오키가 제일 잘 그리는 장면이 뭐냐면 먹는 장면을 잘 그린다 그러거든요. 손에 항상 뭘 들고 있어요. 예. 항상 뭘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그냥 대화씬을 그리면 지루한데 음. 먹고 있는 장면에 대화를 넣으면 안 지루하다. 그거를 이제 그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대가죠. 대가죠.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작가의 대화씬은 항상 뭐 샌드위치, 뭐 그렇죠. 핫도그 뭐 먹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예. 신기해요. 찾아보시면. 마스터 키튼부터 뭔가 계속 우적우적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영화 쪽에서도 대화가 많은 영화 있죠. 계속 대화 가지고 끌어가야 돼. 뭐 화려한 액션이 없어요. 뭐 추격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장면에서는 먹는 장면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처음부터까지 다 대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예 식탁으로 가자. 그래서 원작도 이 사각형 식탁에서 진행이 되고 우리 요 영화 한국판도 요리를 준비하는 장면부터 집요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네. 제일 맛있어 보였던 건 역시 저는 닭강정이었고요. 닭강정. 저도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물회. 물회죠. 예. 물곰탕은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조금 잘 모르겠고 네. 물회는 정말 시원하고 새콤하고. 회 자체를 많이 넣고 그죠? 새콤한 느낌. 새콤하죠. 달콤하고. 그걸 많이 넣고 그다음에 홍게는 저도 무슨 맛인지 왜냐면 좀 이따 먹을 때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손으로 먹어야 되고. 예. 그죠. 그리고 술빵을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뜯어 먹잖아요. 그죠. 예, 그거 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방금 쪄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할 것 같고. 아바이 순대. 예. 이것도 그렇고. 순대 그 칼로 썰 때 그 아, 그죠. 김 모락모락 나는 느낌. 그래서 순대는 어떻게 됐어? 그 뭐 얘기하면서 순대를 썰죠 이렇게. 예. 정작 속초 주민들은 안 먹는 닭강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아 근데 그 유명한 닭강정 집이 몇 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토속 음식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유명한 몇 군데 가게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요 제작사 대표가 강원도 출신이어가지고 인물들을 다 강원고등학교 출신으로 설정을 했대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이거 소품 팀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 이 요리와 음식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푸드 팀이 따로 있는데 이 요 영화 찍을 때 진짜 힘들었대요. 왜냐면 이 조명을 되게 많이 박았단 말이에요. 예. 홍게가 상한대요 그러면. 영화 찍은 내내 비싸가지고 계속 살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홍게를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찾았습니다. 먹는 건 이제 또 그 타이트샷 인서트를 또 찍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찍을 땐 또 음식이 아주 예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요런 촬영 장면은 근데 약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먹으면서 하니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배우분들이 촬영 내내 먹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음식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맛있게 먹고 골고루 먹었는데 촬영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젓가락질만 하거나 약간 그 야채, 채소 위주로만 먹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대요. 그렇죠. 영화는 보통 이제 방송 먹방, 네네. 음식 예능 뭐 이런 데서 먹는 것만큼 많이 먹진 않으니까 네네네. 배우들이 이거 행복한 촬영이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죠. 음식 예능을 찍으면 보통 예능 촬영은 2회분을 한 번에 찍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M본부에서 로컬 식탁 할 때 네네네. 그거 2회분을 찍으면 어떻게요? 첫 회 한 회 찍을 때가 한 3끼를 먹는 느낌이에요. 오. 한 회가. 그 세 끼를 한꺼번에 먹으니까 사실 배가 많이 부르죠.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많이 부르니까 배부르다. 근데 이제 한 회만 하면 행복해요. 네. 진짜 배 땅땅하게 부르다. 근데- 와 만족. 근데 그거 하고 30분 쉬었다가 이제 한 회를 더 찍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공포죠. 근데 또 굉장히 맛깔나게 먹어야 되잖아요. 리액션도 해야 그렇죠. 되고. 야, 그거 고역이다 진짜. 그렇죠. 근데 천하의 또 먹다 대장님도. 보면은 네. 예, 또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입에서는 계속 원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맛있는 것만 내오니까 어. 입에서는 오오 하는데 이제 배에서는 비명을 지르죠. 그러겠네, 그만 그러겠네. 넣어, 그만 넣어 이 자식아. 막 그러는. 약간 의상팀에서도 좀 이렇게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알아서 고무줄 바지. 아 항상 그런 거예요? 입거든요. 예. 근데 약간 제가 이거 그 장면 같은 걸 조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먹는 장면들. 그래서 음식 장면이 뭘 많이 들어가나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CG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세트장이고 블루 스크린 가지고 찍었는데 CG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게 없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봤더니 한 식탁에 7명의 배우가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때마다 조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요 세트장 지금 여러분이 봤던 그 영화의 천장에 500개의 형광등을 달았대요. 아 그래서 그냥 아예 조명으로 깔아놓고 찍은 거예요. 방송 세트처럼. 그런데 예. 이제 전체를 다 찍을 때 전체가 다 장면이 풀샷으로 나올 때 그 위에 천장에 있는 500개의 조명을 다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 CG 작업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조명도 지우고 음영도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야, 그래서 CG가 좀 많이 들었군요. 그래서 CG가 좀 손이 많이 갔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은근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CG 영화네. 생각보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다. 그러네. 원탁에 사실 배우들이 딱 둘러앉아 있고 네. 어디서 어느 대사가 나올지 조금 애드립도 꽤 있는 영화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 조명을 일단 때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조명들을 지우려면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순발력이 좋은 앙상블 영화다 보니까 애초에 만들었던 콘티들이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물회 이런 거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녹거든요. 그렇죠. 이 얼음들이 그게 좀 힘들었겠죠. 다음은요. 다음은 엔드게임님께서 예진이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을 모두 공개하는 게임을 하자고 드디어 제안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팍국의 시작이죠. 김지수 배우. 예. 그러자마자 준모 그 이서진 배우죠. 이서진 배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자기 몸이 그리워라는 문자가 오고 곧이어 전화도 오잖아요. 이때 I Will Survive란 노래가 벨소리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웃기던지요. 요 장면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들어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이서진 배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거든요. 자기 폰의 보안이 중요한 설정이라서 사과폰 SE를 일부러 쓰는 걸로 하고 염정아 배우가 쓴 거 이거는 되게 화면이 커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애들 키우는 엄마 폰은 보통 동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큰 액정의 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세세하게 넣어가지고 설정을 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미술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타이트하게 요 폰들을 카메라가 잡지 않습니까? 그럼 번호가 다 뜨더라고요. 예. 또 번호로 아까 일반 번호 같은데 하고 봤더니 스탭들의 번호를 다 그대로 영화에서 쓰고 그 번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을 어떻게 없애지? 했대요. 그러니까 번호 없앨 수 있어요. 이 번호 그냥 없애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555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다 그 영화에 쓸 수 있는 번호거든요. 다 구매해 놓잖아요. 그냥. 55-0100부터 55-0199까지 다 100개를 사놔요. 100개를 그냥 헐리우드 전체가 사놓고 대신에 일반인은 이걸 못 쓴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 번호를 영화에서 아무나 쓸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번호를 대놓고 가까이서 찍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영화 내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스탭들의 번호를 일단 사용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번호를 이제 파기한다. 파기했다. 근데 이게 번호가 이제 8자리인데 네네네. 이거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거의 꽉 차 있을 텐데 포화 상태에서 한 번호를 아예 소각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시간이 한번 이렇게 딱 끝내면 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메신저 같은 거 쓰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땡땡톡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되게 오랜만에 옛날에 알았던 사람의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친구로 뜰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그 번호가 이제 풀린대요. 근데 이 영화를 그 오랜만에 본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음. 저번에 한번 걸어볼까? 이서진 씨 아니세요? 굉장히- 이러면 이제 짜증나죠. 굉장히 그 삶이 무료하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I'll Survive 들어서 엄청난 공포감이 이제 확 밀려들었는데.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무서웠죠. 하지만 알고 보니 조진웅 씨가 장난 전화한 거. 그렇습니다. 그 딸폰으로. 예. 이게 정말 이 서스펜스 어차피 우리는 알거든요. 이게 파국으로 갈 거라는 걸 알지만 벌써부터란 느낌인데 알고 보니까 이 관객을 조여주는 초반부의 서스펜스로 잘 사용한 장면입니다. 이서진 초반에 날아가나? 이랬는데 서바이브 했어요. 1회 탈락자인가? 이러고 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죠. 자, 다음은요. 임지용님께서요. 예진이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을 두고 김지수 배우죠. 김지수 배우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고 남편은 조진웅 배우는 성형외과 의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진이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을 두고 다른 의사한테 가슴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세경, 그러니까 이서진 배우의 배우자죠. 세경이 여성부 강의에서 성형을 최악의 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폭로하는데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 석호 조진웅과 자기만 여성부 강의에 안 부른 게 서운한 염정아 배우 두 사람을 한 번에 상처 입히는 장면이죠. 약간 그 눈치 없는 그 배우. MG. 예. 눈치 없는 젊은 어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이서진 느낌으로. 배우의 그 아내 역할. 그렇죠, 그렇죠. 자, 남자들은 비밀, 여자들은 혹은- 기싸움 이런 혹은, 분위기. 혹은 알고 먹인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약간 나만 좀 따돌리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약간 코발이 아니라 정교한 세트 플레이였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호이준님께서요. 태수가 영배를 테라스로 불러내서 핸드폰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해진 배우가 이제 친구를 불러내는 거죠. 그 뒤로 둘이 핸드폰을 몰래 바꾸는데 성공하지만 영배는 키티 잠옷을 입은 별이한테 이상한 사진을 받고 태수는 동성애자로 오해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왜 동성애자인 거 안 말했냐라고 다그치니까 태수가 넌 내가 말을 안 한 게 문제니? 내가 게이인 게 문제니? 하는 멘트도 전 명대사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영배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은 것도 멋있었습니다. 변호사니까. 변호사니까. 비밀 지키는 거는 그죠, 그죠, 뭐 그죠. 전공이죠.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사람들이 추해질 수 있는 거에 의외의 멋있는 부분도 같이 꼭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 장면이 사실은 유해진 배우 애드립이 가장 많이 폭발했던 씬이라고 하는데 뭐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무슨 여자야 어떤 사람이야 했더니 10살 연상이야. 누나 같은 따스함이 있어. 이게 유해진 배우의 애드립이었고 아하. 유해진 배우 애드립이 거의 다 촬영 전부터 미리 준비해놨던 배우들이 그 애드립이 많은데 다 여기서 이 장면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10살 차야 그랬더니 뭐 30대? 초반? 막 이러는데 아니 위로 10살. 52. 딱 그 장면이 있죠. 57 그죠. 누나 같은 따스함. 네. 예. 다 이게 애드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황자영님께서 보내신 장면, 이 장면이 또 굉장히 구사일생 장면인데 첫 비밀로 석호 조진웅 배우가 부동산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경찰서에서 분양 사기 피해 건으로 전화를 했는데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몰고 가가지고 유일하게 비밀을 안 들키죠. 이 장면이 유일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명 조진웅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조진웅 배우가 감독이 되게 일부러 그거 아시나요? 첫 장면에 영랑호가 바다야 호수야로 싸우잖아요. 예. 근데 바다랑 호수랑 만나는 부분이죠. 영랑호는 그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석호라 부르거든요. 석호. 근데 이 조진웅 배우 이름이 석호예요. 석호. 그러니까 감독이 이 중에서 그나마 제대로 이 감춰진 삶과 드러난 삶이 적절히 섞여 있는 성숙한 인간에 가까운 인물로 진주인공으로 조진웅 배우를 박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되게 중요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때 이제 석호의 사실 그 안타까운 얘기는요. 이 투자 실패, 요 부동산 투자 실패는 사실 감독 경험다. 분양 사기. 분양 사기. 감독이 약간 계약금 날렸던 얘기. 감독님이 몇 억. 3억이었나? 그 얘기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네네네. 이 조진웅 배우와 유해진 배우의 합이 묘하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속삭이면서 조용히 해 막 이러고 유해진 배우는 여기서
오이를 먹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씹다가. 먹방도 좋아요. 아득하면서 아득하지, 아득하면서 일단 별 그거 없이 부엌에서 네, 이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뭐 얘기했더니 거기서 그 사기꾼 놈들 막 이러면서 다 싹 튀었잖아. 이랬는데 그거 다 싹 튀었다며? 왜? 그랬더니 나 갑자기 미쳤나? 준현병 그렇대. 나 미쳤나 왜? 봐. 왜? 얼굴 야, 표정이 그러더니 갑자기 유진 배우가 갑자기 속삭이면서 야,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야, 근데 정말 오랜 친구 연기가 찐 연기였어. 찐 연기. 예. 진짜 약간 놀래서 친구가 그 사기당한 거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친구의 느낌. 그렇습니다. 예. 다시 보면 연기자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진검이에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주진우 배우가 부탁하고. 일진이 모른단 말이야. 너 그래서 몇 구절 했는데 그랬더니 20개. 20개. 근데 그 29점은 얼마예요 가격이? 몇 억 될걸요? 그냥 모르죠. 한 뭔지- 구자가 뭔지도 얼마냐. 몰라요. 한 구자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보통 이런 부동산에 한 구자면 그 몇백 단위 아닙니까? 잘 그렇죠.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사고 친 건 조진웅 배우인데. 사실 여기서. 그렇죠. 사실 그러네. 예. 결국 다 더군다나 끝나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잖아요. 집도 병원도 다 잡혔죠. 야, 자, 하여튼 오이 먹방 신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분의 삶은 어디예요? 또 분의 삶이요. 예. 또 분의 삶 해드려요 지금? 어디예요? 또 분의 삶. 민구님이 보내신 장면입니다. 민구님이 예. 영화 내내 바람둥이 준모를 믿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던 세경이, 그러니까 이서진을 믿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던 세경이 준모가 귀걸이를 맞췄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 주려고 만든 거냐면서 극대노하잖아요. 그러다가 레스토랑 매니저 채영의 전화를 받는데 내용이 준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서진이 붕괴되는 장면. 여기가 자로잰 듯하게 4분의 3 딱 그 지점이에요. 자로잰 듯한 4분의 3이에요? 네. 시간상 완벽한 4분의 3 지점이고 실제로 그 긴장감과 파국이 가장 폭발하는 지점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터지거든요. 다른 부부 간의 갈등이나 친구 간의 갈등은 네. 어느 정도 약간 텐션은 있고 서스펜스는 느껴지지만 그죠. 여기서 이 세경이 이서진 씨 준모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이건 진짜 그야말로 공포. 이 전까지는 빌드업이었다면 예. 여기는 말 그대로 폭발이다. 폭발. 네.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여기서 드디어 킹분의 삶에서 파국이. 그렇습니다. 예. 교과서 같은 킹분의 삶이 바로 이 민군이 인물의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뭐 그 김지수 배우까지도 이제 얽혀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가장 큰 완전히 반전이었죠. 예. 가장 큰 반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만. 네. 자, 그 뒤로는 하여튼 뭐. 또 분의 삶 여기였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 연쇄 추돌이죠. 모든 장면이 다 추돌 사고입니다. 그 뒤로는. 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김코코님의 장면입니다.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다 같이 월식 보러 한 번 더 테라스에 나가는데요. 이때 세경의 핸드폰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전 남친 연우에게 이거 해도 돼요? 왜 하필 이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땡땡이 안 돼라는 문자가 옵니다. 오해를 풀려고 통화하는데 컬러링이 한 남자인 것도 웃기고 댕댕이 마사지 해주다가 물리고 전화 끊는 것도 웃겼습니다. 이 장면이 여기 있네요. 근데 이때 그 연우 목소리가 바로 조정석 배우입니다. 너무 그 알버트 마사지 해주면서 물리고 이 연기가 너무 능청스럽길래 누군가 봤더니 조정석 배우 역시나죠. 역시나. 연기 천재니까요. 네, 역시나죠. 예. 자, 명장면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 찐에타운 영화 완벽한 타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다음 주 찐에타운은 이종범 작가 최애 영화 중 한 편인 굿윌 헌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화 완벽한 타인에 대한 털동진의 한 줄 평가죠. 완벽한 타인 한 줄 평. 핸드폰만으로 진행되는 오징어 게임 하드 모드. 네? 그잖아요. 오징어 게임 하드 모드. 다음은 누가 갈까? 이거 보지 않아요? 이거 보잖아요. 그 정도로 잔인하다고요? 나는 거의 그 마음으로 봤어요. 야, 다음은 누가 리타이어 할까?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거 2편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 편을? 오징어 게임도 2편 나오는데. 자, 그리고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세종, 강원, 충청, 전북, 경북 이쪽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입니다. 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위험 상황을 서로서로 좀 공유하시고 대피 명령 내려지면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강원, 충청, 전북, 경북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입니다. 자, 이종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